근데 여기서 이제 절차적 정의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경기, 스포츠, 이건요, 어쨌든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는 경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경쟁적인 활동.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경쟁적인 활동, 승자와 패자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뭐요? 모든 선수나 팀에게 어떻다? 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 경기장이 공격하고 수비하는 쪽이 동등하냐? 어떤 데는 햇볕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적용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잖아요. 홈 경기를 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불평등, 이 불평등을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요? 먼저 하는, 빙상 경기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봐요. 빙질, 얼음의 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요? 처음에 경기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겠죠. 뒤에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빙질이 떨어져 가지고 불리하겠죠. 그죠?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자연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이 불평등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절차적 정의라는 거예요. 절차적 정의. 절차적으로 정의로우면 그 환경이 불평등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모든 조건이 평등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실력 플러스 뭐에 많이 좌우돼요? 운에 좌우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오늘 날씨가 내 컨디션에 맞다든지 또는 뭐예요? 오늘 조건들이 왠지 내가 평소 때 연습하던 거와 비슷한 경기장과 어떤 그 컨디션 아래라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조건적인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서 어쩔 수 없이 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절차적 정의예요. 그래서 오른쪽 경기장을 선택할 것인지 왼쪽을 선택할 것인지 먼저 공격을 할 것인지 수비를 할 것인지 이런 거 뭐 합니까? 여러분? 심판이 둘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이거 운에 맡긴 거잖아요. 그죠? 이걸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차적 정의에 속한다 이런 거야. 절차적 정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있는데 이 케이크를 딱 절반으로 정확하게 평등하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정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그죠? 정의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딱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갑, 을 또는 A, B일 때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2분의 1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어쨌든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크고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하면 두 사람 다 불평하지 않고
그 결과를 잘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뭐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가르든 지는 사람이 가르든 정하는 거예요. 그죠? 단지 여기서 뭐냐요?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규칙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칼을 먼저 잡아 가를 건데, 이걸 딱 나눌 건데, 칼을 잡아서 나누는 사람은 뭐다? 먼저 자른 케이크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자르지 않는 사람이 케이크를 먼저 선택한다라는 뭐요? 규칙을 딱 먼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람, 자르는 사람은 어떻게 잘라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어느 한쪽을 크게 자르면 상대방이 큰 쪽을 가지고 가니까 자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딱 절반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고 나면은 누구요? 자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되게 자르는 사람도 자기가 온 신경을 다 써서 딱 절반을 나누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나누어 가는 데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2분의 1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요? 공평하게 나누어 가기 위해서 자르는 사람은 나중에 가지고 간다라는 절차적 정의, 이 절차적 공평성이죠. 그죠? 절차적 정의를 먼저 정함으로 해서 서로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절차적 정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규칙을 만드는데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 그랬어요. 공정성인데 이 공정성에는 평등성이 들어있잖아요. 정확하게 균등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예, 절차적 정의죠. 절차적 정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를 잘 하면은 생활에서도 뭐요? 되게 도덕적이고 요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뭐요? 윤리적이면서 공평적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 꼭 스포츠에만 관련이 있다? 이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듯이 이런 공정성을 이렇게 잘 몸에 습득해 가지고 운동에서 경기에서 활용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한다면 좀 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엔 그럼 어떤 종류의 규칙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규칙이라지만 상당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종류가 있어요.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 이렇게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성적 규칙은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이 있어요. 구성적 규칙은 뭐냐면은 한 정의를 읽어볼게요. 특정한 스포츠 경기가 성립되고 진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스포츠 종목별로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목적, 그 다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크기로 한다라는 공간, 경기장의 규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몇 시간을 한다, 몇 회를 한다. 야구 같은 거는 뭐예요? 구회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용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정해진 용품이 있겠죠. 그죠? 그런 용품 등을 정한 규칙, 기본적인 규칙, 이 경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칙이 구성적 규칙이고요. 규제적 규칙은 뭐냐면은 스포츠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인데 뭐요?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규제적 규칙이에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반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적 규칙은 경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이고, 규제적 규칙은 어떤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규정한 것이 규제적 규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이 규칙이 형식주의 규칙이다, 비형식적 규칙이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행식적 규칙은 뭐냐면은 경기 규칙에 딱딱딱딱 명시되어 있는 것만 규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규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견해예요. 그런데 비행식적인 규칙은 뭐예요? 명시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규칙으로 보고 어떤 경기를 진행할 때 운영을 한다. 이런 게 뭐예요? 비형식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비형식적인 규칙이 되게 중요한데 공정, 불공정 이것을 나누는 데는 이게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비형식적 규칙의 또 약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칙은 기본적인 구성적 규칙,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하는 규제적 규칙 이런 게 있고 정해진 것만 규칙으로 보는 행식적인 규칙, 그 다음에 정해지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늘 해왔던 비형식적 규칙 이런 것까지를 합해서 규칙의 종류를 구성적, 규제적, 형식적, 비형식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이거 위반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위반하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까 구성적 원칙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구성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의도적 규성 반칙. 비의도적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성적 기본적인 것을 반칙하게 되는 것을 비의도적 구성 반칙이라 그래요. 비의도적 구성 반칙. 의도적 구성 반칙은 뚜렷하게 의도를 가지고 내가 반칙을 할 의도가 있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기본적 구성적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데 여기 대표적인 것이 도핑, 승부 조작 같은 게 있어요. 도핑과 승부 조작은요, 구성 원칙, 이 경기가 승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스포츠의 해당 스포츠의 정체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 행위예요. 가장 제재가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의도적 구성 원칙은 그 규칙에 대해서 뭐요?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히 그 새로 개정되거나 바뀌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뭐요?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의도성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기본적 규칙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의도적 구성 반칙이다 한다. 제재는 받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의도적 뭐요? 규제 반칙이 있고 비의도적 규제 반칙이 있는 거예요. 규제 반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재를 받겠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좀 겁나게 주눅들게 하거나 뭐 할리우드 액션 등 이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규제적 규칙을 어긴 행위, 즉 반칙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의도적이라는 것은 경기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경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뭐예요? 이 규제를 어기게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조금 비도덕적이지만 뭐예요? 제재는 받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규칙의 위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구성에 대한 반칙이냐,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반칙이냐에 따라서 의도적 구성 반칙, 비의도적 구성 반칙, 그 다음에 의도적 규제 반칙, 비의도적 규제 반칙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공정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규칙이 되게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규칙의 적용이 제대로 됐을 때 스포츠로서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스포츠 위상도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규칙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상황에 맞게 도덕적으로 또는 그 스포츠 규칙에 잘 맞춰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윤리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규칙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